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업비트 관련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업비트 쪽에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에 있는 자산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 뭐 500억 원 정도로 나오다가 피해 규모액은 좀 적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40억 원 정도 추이로 빨리 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좀 잘 커버를 쳤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추이로는 이제 누구 소행이냐, 뭐 북한의 소행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조금은 마음이 무겁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비트 최근에 이제 네이버랑 좀 짝짝꿍 해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오히려 또 반대적인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업비트 그냥 거의 1등에 계속 안주하다 보니까 빗썸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빗썸은 여러 가지로 보안적인 부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막 보다 보니 최대한 성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빗썸은 잘 올라왔어요. 근데 업비트는 뭐 되게 민구적거리면서 이래저래 뭐 이렇게 또 가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번 형태로 인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엄청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자, 왜 여기에서도 지갑을 한동안 닫아놨습니다. 예. 닫아놨다 보니까 관련되어져 있는 여기 코인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다. 근데 이 급등적인 추이로 보았을 때는 저는 이제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이때까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해킹 자금을 메꾸는 것처럼 이제 개미들을 꼬이게끔 하기 위해서 급등 것처럼 좀 보이는 형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아닐 것 같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물렸던 사람들은 한 번에 이제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조차가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추이가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알트코인에 좀 많이 물려져 계셨던 분들에게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형태로 인해서 이제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 사건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톰리가 이번에 비트코인 연말 신고가 부분을 다시 정정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5만 달러를 철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빨리 회복세를 보여주기에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덱스 대출 서비스 오류가 원인 파악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회복에 따른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레버리지 비율도 좀 채워지기에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TVL 개선 추이가 좀 도드라지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DAT 애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스테이킹 쪽으로 가요. 스테이킹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나오는 발행액은 계속 무한으로 발행이 될 건데 이 부분의 파일을 계속 5%씩 정도를 커버를 해서 이 지분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스테이킹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DAT가 아니더라도 이쪽이 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TVL 전체에 있는 이 비율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 주어야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ATA들도 지금은 우리가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이만큼 내고 있습니다라는 성과 부분이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나오기는 할 건데, 이제 자산 손실, 이제 낙폭이 컸으니까 손실 비중이 커지겠지만 스테이킹에 따른 이자 이익 부분을 이제 회계상 좀 손익계산서를 좀 맞춰가지고 이익을 최대한 나왔다라는 형태로 손익계산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손익계산 추이가 좀 더 이쁘게 나오려고 하면 전체적인 TVL 추이가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어떠한 플랫폼에 좀 잠기던지 아니면 또 이자 받는 놀이에 좀 더 많이 잠기던지 아니면 특정에 있는 해당에 있는 개인 지갑에서 뭐 이제 자산용으로 보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잠기던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약하다, 여전히 약하다, 좀 더 많은 이 코인 쪽에 대한 자산을 좀 많이 들고 가려고 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비율이 빨리 회복하기에는 전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유의미한 반등적인 추이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와 꺾였습니다, 뭐 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레버리지 비율 추이가 회복이 좀 더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접근에 따른 전략을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니까요.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머니 프린팅 발표가 12월 달에 정말로 해줄 것인지는 이제 그때 좀 까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유리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뭐 솔라나나 리플이 좀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이 좀 안정성을 빨리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 대비 좀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걔네들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의 시가총이 더 낮았던 애들은 더 많이 박살이 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네크도 추가 스테이킹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과세 체계를 추진하겠다.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는 과세를 뒤로 미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형태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9만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괜찮아지겠냐. 그러면 12월 달에 남아져 있는 호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까지 통상 코인적 관점으로는 이 2개월 정도가 좀 쉬어가는 곡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다라고 하면 아마 12월 달까지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반등이 나올 때쯤에 크게 올라가 주어야 좀 될 것 같은데 그럴 거라고 친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보다 MSTR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MSTR에 있는 힘이 생각보다는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저 구간대가 한 $150 정도가 나오면 거의 마지노선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대부분 이제 지지부진한 효과가 좀 더 길어진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대가 조금 더 길어진다 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사람들은 다 눈치 보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사주나, 누가 청산을 당하나, 그런 게임에 일단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자, 한 번 샀어요. 이렇게 뭉텅이로 사면 그 다음 기간 동안에는 살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없어요. 그냥
최하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로 한 방에 필살기로 밀어 넣는단 말이죠. 그때가 여기 한번 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럴 때 좀 많이 질렀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되게 임팩트 있는 구간대에 세게 질러주는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MSTR이 뭉텅이로 샀던 그 시점이 두 번째일 때부터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대비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는 조금은 아직도 추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이더리움 추이에 비중을 보게 되면 3%대까지 모았지만 NAV가 다 1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 사도 괜찮지 않겠냐? 아니죠. 4분기 실적 보면 어차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국 주식을 해봤던 사람은 아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꼬꾸라질 겁니다. 실적이 안 좋게 뻔히 보이니까 밑으로 한 번 더 찍어 누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좀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솔라나 쪽은 그래도 좀 많이 잘 들어오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충격이 좀 있었더라도 솔라나 매입비가 생각보다는 잘 커버를 해주고 있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쪽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쪽 계속 잘 들어와 주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업비트 사태 좀 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없이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